자, 첫 번째 전화 벌써 연결이 됐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강동구 천호동에 네. 천호 우성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10년째 실거주 중이에요. 네. 이거를 매도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네. 같은 맥락인데 네. 이거 2030 서울 도시계획에 네. 도시재생 사업으로 네. 천호 1, 2, 3동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게 이 우성 아파트에 음. 어떤 혜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향후 전망까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네.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곳이 몇 평대 지금 보유하고 있을까요? 예, 31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31평 보유 중이시고요. 자, 향후 전망에 따라서 매도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차분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게 지금 천호동 우성 아파트고 그거를 매도해야 되냐 보유해야 되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천호동 지역의 어떤 수혜를 통해서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보유하신 아파트가 어떤 혜택이 좀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근데 그렇게 사실 말씀하세요.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보면은 굉장히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호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금 지역들이 그 후보지가 되고자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개발 압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 천호 뉴타운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좀 슬럼화되고 이런 것들이 또 그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결과 나온 건 없어요. 그죠? 아,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뉴딜 사업이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좀 급등하는 바람에 일단 제외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후보지가 이제 또 이게 결정이 되겠는데 아무튼 이 천호동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영향은 분명히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면 개발을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천호 뉴타운을 개발한다 그러면 전면 개발을 통해서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근데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낙후된 지역을 좀 특성화 있게 살려서 주거 환경을 좀 좋게 해준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어떤 인근 지역에 막 큰 영향을 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고해 보시고 지금 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좋아지는 어떤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리고 네네. 지금 이제 그 아파트 천호 우성 아파트 지금 갖고 계신데 보유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좀 보유하세요. 올해 10년 갖고 계셨더라고요. 예, 10년 보유 중인데 네. 길 건너편 네. 명일 고덕 가격이 오를 때 얘는 너무 잠잠해서 애가 탑니다. 이 건너편 쪽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별로 안 올랐죠. 지금 얼마가요? 30평대? 아, 지금 거래되는 거는 5억 5천인데 지금은 6억 정도 5억 5천에서 6억.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강동 쪽에서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요 정도 가격이라면 가격은 별로 안 오른 거예요. 그죠? 조금 예, 오르긴 예. 했어도. 근데 자, 안 오르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주변 일단은 환경이 안 좋죠. 일단 한번 놓고 보자고요. 이 천호우성 아파트 위치가 명일역하고 그 역세권에 있어서 굉장히 뭐 나쁘진 않아요. 아주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가장 큰 핸디캡은 첫 번째로는 이 연차예요, 연차. 그죠? 얘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80년대 뭐 후반인가 그렇죠, 여기가.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돼요. 그죠?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새 아파트로 변하냐 안 변하냐 이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보유하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결론부터. 예? 네. 예. 그런데 지금 안 오르고 있는데 왜 보유하냐? 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호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차가 오래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이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지금 재건축의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규제가 많잖아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라든가 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근에 안전진단 강화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보유하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오르려면은 새 거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새 거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오를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죠? 오래됐기 이게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뭐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고 이런 입지 여건 뭐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지만 새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단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전진단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전진단 강화된 거에 대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안전진단 통과됐잖아요. 아시죠? 네네. 네. 네,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지금 장점이거든요. 근데 건너편에 보면은 이거 조금 제가 지도를 제가 좀 넓게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건너편 쪽에는 지금 명일역 앞쪽에 솔베뉴도 있고 그 2차도 있잖아요. 삼익. 네. 예,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삼익 2차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을 막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사실. 그죠? 근데 그 비해서 얘는 안전진단은 지금 통과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역 지정이라는 걸 지금 남겨놓고 있고 또 이 구역 지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조합 설립도 받아야 될 것이고 뭐 등등등 갑니다. 문제는 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시점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정책이 나와서 규제 정책이 나와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에 비해서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단계로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조합원, 지금 그 입주민 조합원들도 굉장히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한 어떤 열망도 있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단계까지만이라도 간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는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선 굳이 뭐 매도니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뭐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일단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단계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좀 굉장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올 하반기나 뭐 구역 지정에 대해서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안 됐죠, 그죠? 어떻게? 작년에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입지면에서도 그렇고 나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뭐 아파트들 뭐 연차들이 좀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8억, 9억대를 가고 있고 뭐 지금 솔베뉴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이 넘어서 11억 뭐 이 정도까지도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단지만큼의 어떤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갈 소지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살고 계셔서 더 잘 알겠지만 이 중층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조금 뭐 170%에서 한 180% 정도 돼요. 뭐 지금 건너편에 자꾸 비교가 되긴 하는데 3익 2차 같은 경우도 1차 같은 경우도 뭐 한 170%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대지 지분이 조금 더 넓잖아요. 용적률이 좀 더 낮죠. 네네. 150%대인가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결과적으로 대지 지분도 조금 더 있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5억 5천대 뭐 6억 정도 가는 시세라면은 충분히 사업이 좀 진행될 만한 요소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급격하게 뭐 지금 시장 여건상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상승 여건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 재건축 단계에 맞춰서 구역 지정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그래서 올 하반기나 아마 내년 초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또 조합원들이 명의 변경을 할 수 없어요. 지위 양도가. 그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역 지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 뭐 이런 정도까지 초기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갈 때까지는 지금 지켜볼 만한 아파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일단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당장의 매도보다는 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간에 또 변동사항이 있겠죠. 그때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십시오. 02-1638-3918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SNK 자산관리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됐어요.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들리시나요? 지금 전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연결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이어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NK 자산관리 송선무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어렵게 지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전화 잘 들리시죠?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잘 들려요. 전화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려요. 네네네, 다행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도 10월에 완공하는 송도 SK 센트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예, 예. 지금 투자 및 실거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몇 평대 지금 보유 중이실까요? 예, 84 B타입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로요. 예, 네, 30평대 지금 보유 중이시고 지금 향후 전망 좀 궁금해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핸드폰으로 통화를 주셔가지고 잘 들렸다 안 들렸다 하네요. 그죠? 예. 자, 들리세요? 예. 자, 일단 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송도 지금 분양받으신 분양권을 지금 실거주며 뭐 실거주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투자 목적으로도 좀 보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분양받기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가점이 높으셨나 봐요. 작년에 분양했죠? 스타일이어서 약간 조금 괜찮았어요. 아, 그랬어요. 자, 네. 일단은 뭐 굉장히 축하드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 좀 보유 좀 하세요. 예. 지금 보유하는 게 좋고 물론 뭐 이 아파트 뭐 지금 굉장히 경쟁률도 치열했던 데고 그런 거긴 하지만 그냥 송도에서 그냥 보유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서 예.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보유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송도 지역의 모든 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 SK뷰 같은 경우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분양권 상태고 아직 입주까지 좀 남았잖아요. 시장 변화도 좀 예. 지켜볼 필요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기에 들어가는 양상이긴 하지만 향후의 가치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 긍정적인 전망을 먼저 드립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지금 받으신 지금 SK뷰가 이쪽입니다. 지금 분양권 상태고. 근데 지금 송도 지역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송도가 200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뭐 금융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도 겪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전반적인 상승기를 맞이하면서 조금 이제 뭐 회복하고 좀 분위기가 업되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부터 조성을 했던 송도 국제도시가 사실은 뭐 업무 시설이라든가 국내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차질을 좀 빚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입주하는 인구 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시설은 조금 약해요. 그건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핸디캡인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송도에 전반적으로 마지막까지는 한 10만 가구가 입주를 할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입주해 있는 세대 수가 약 입주해 있는 거하고 지금 이런 SK뷰처럼 뭐 이런 센트럴시티 뭐 이런 것들이 또 입주해야 될 지금 뭐 짓고 있는 것까지 합한다면 약 한 5만 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도 한 5만 세대 이상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공급량이 굉장히 좀 많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업무 시설이 좀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차질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해서 송도는 일단 교육 여건이 굉장히 먼저 좀 선반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대입 국제학교라든가 뭐 뉴욕대라든가 뭐 이런 글로벌 대학도 들어오고 또 인천대 뭐 연세대 또 뭐 가톨릭대 등등 교육 여건 뭐 영재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 아니면 좀 수도권 외곽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송도로 이런 어떤 주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좀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좀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 하지만 지금 요 위치 자체가 사실은 송도 개발이 자, 이렇게 좀 지도를 통해서 보면 송도가 지금 한 13공구로 좀 나눠져 있는데 핵심은 지금 요 아래쪽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3공구, 4공구 쪽, 이쪽 5공구 쪽,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핵심이 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인천대 입구역이란 이 전철역 역세권이지만 지금 GTX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아직 뭐 타당성 조사 발표가 지금 안 났지만은 결과적으로 좀 조만간에 날 거로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거의 뭐 확정 단계이긴 한데 이 여기 들어올 역이 인천대 입구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주변에 뭐 어떤 뭐 복합시설이라든가 뭐 롯데몰이라든가 이런 어떤 쇼핑 뭐 이런 상업시설도 많이 갖춰지게 되고 중심 업무 지역에 굉장히 버금가는 좀 훌륭한 지역이 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역 자체가. 그래서 그 주변에 위치한 지금 SK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뭐 프리미엄 아직은 지금 전매 제한 기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매 제한이 만약 해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좀 상당히 좀 호가가 좀 높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세대수가 조금 작다는 거. 이거 뭐 한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제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걸 제일 궁금했어요. 예, 단점이긴 한데 워낙 입지가 미래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송도 지역에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만한 호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중심권은 어떤 변화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입지 면에서 절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래 가치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조금 긴 텀으로 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송도에 있는 SK뷰 센트럴 지금 보유 중이십니다. 향후 전망 가장 궁금해하셨는데요. 자, 지금 대표님께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장기 보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부동산계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선무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아주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02-2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저는 그 오류동에, 네. 오류동 금어울림 아파트에 32평대를 2016년도 12월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만 2년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거기서 실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9월쯤에 네. 대구 신도시에다가 30평대 아파트를 또 하나 샀어요. 거기는 이제 애들이 우리 딸이 살고 있긴 한데 네. 명의가 둘 다 제 명의로 돼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를 매도를 해야 네. 양도세를 내지 않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지금 그러면 두 가지 보유 중이신데 시흥 배구 신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가 어떤 걸까요? 한라 비발디 1차요. 한라 비발디 가지고 계시고 30평대 지금 보유 네. 중이신 거고요. 양도세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거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송선무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질문을 제가 꼼꼼히 들었는데 지금 네. 1가구 2주택이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예, 2주택이시고 지금 2년 전에 금호올림을 사셨고 네, 2년이 채 안 됐어요. 예, 2년이 좀 안 됐고 그리고 네네. 백오신도시 산 데는 얼마 됐어요?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1년이 안 작년 됐고. 9월에 샀으니까. 아, 그래요? 거기가 그때 입주였거든요.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시잖아요, 지금 어쨌든. 1년 네네. 매수한 다음에 1년 네. 후에 샀으니까. 그러면 네. 지금 지금 금호올림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네.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그죠? 3년. 예, 그러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이 양도 차익이 많이 났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일 텐데 금호월림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네, 지금 제가 한 3억 7천 정도에 구입했는데 네. 지금은 4억 2천 정도의 매물이 그러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조금 네. 이제 전반적인 모든 지역이 좀 다 오르긴 했는데 올 상승폭이 이렇게 크진 않았고 백오신도시는 어떻게 됐나요? 거기는 조금 차이를 거기는 보셨. 크게 아직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작년하고는 큰 변동이 없어요. 네, 2차가 지난달 2월엔가 입주했고요. 계속 입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또 한라 3차가 또 올 9월에 입주하게 네, 되고.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네. 입주하고 있어서.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금호올림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3년 안에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예, 네. 2주택이 됐으니까. 그래서 네. 매도를 하고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부동산의 가치를 놓고 보면은 일단 금호올림을 파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가격 상승 여건이 이렇게 좀 약해요. 상승에 대한 동력이 약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금호올림 위치하고 있고 오류동역하고 역세권은 아니지만은 오류동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저도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뭐 온수공원도 있고 그래서 사실 주거 환경은 되게 쾌적하잖아요. 그죠? 네, 좋아요. 예, 쾌적하고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쾌적하고 공기 좋고 이런 데가 그 아파트 가격은 안 올라요, 서울은. 무슨 얘기냐면 교통이 편해야 돼요. 그리고 새 거여야 돼. 새 거든지 네. 아니면 교통이 편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심에 와야 되고 또 주변에 업무 시설이 좀 많아야 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갖추지를 못했어요, 금호올림이. 그리고 또 서울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살기만 좋아요. 살기만 좋아요, 그러니까 쾌적해서. 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하기에 적당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비과세 시점을 넘기지 말고 어쨌든 약간의 차이라도 있으니까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백오신도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백오신도시는요, 딴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백오신도시가. 왜냐하면 입주 물량들이 내년까지는 계속 생겨요, 여기가. 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기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한라비왈디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뭐 서울대학교가 들어오는 곳이고 이런 곳인데 백오 신도시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래쪽에 시화공단, 반월공단에 대한 수요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어려워요. 입주 물량이 많아서 내년까지는 약 한 2만 세대 입주하거든요. 다 갖춰지면. 근데 이 지역에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노후 아파트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 아파트들에 대한 대체 수요. 결국은 뭐냐면 이 산업 공간에 대한 수요층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근데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그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예,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후거든요. 그때 되면 조금 더 상승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경기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애매하게 서울 접근성이 이렇게 좀 떨어지거나 뭐 이런 지역보다는 오히려 이런 지역들은 좀 안정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가격이 막 오를 수 있는 차익이 큰 폭으로 커지는 이런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소폭 상승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곳이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유하시고 한 2, 3년 정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세요. 일단 금호올림 정리하시고 이 두 번째로는 얘는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 한 가지 질문해도 네, 될까요? 빨리 간단하게. 네네. 그럼 금호올림을 네. 살면 제가 네. 살 집을 또 하나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대출은 50%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냐면요. 지금 투기과열지구, 서울 지역, 뭐 조정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경우에 대출을 안고 집을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역 좀 틀려요. 차이는.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 이런 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이 집이 있는데 뭐 또 하나 사는 이유는 뭐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어떤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임대 사업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심 중심권에 있는 어떤 소형 주택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 좀 외곽 지역에 지금 조정될 만한 지금 그 부동산들을 아파트 무조건 이렇게 뭐 아파트라고 해서 막 사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조금 잘 봐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한번 오시던가 향후에 제가 전화로 한번 다시 한번 투자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어요.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쪽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예, 물건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양천구 목동 3차 월드 메리디앙 네, 30평대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서구 염창동 네. 염창 이편한 세상 30평대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두 물건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하나를 매도하고 가야 될지, 네. 또 매도해야 된다면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매도 시기까지 좀 궁금해하신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목동에 있는 월드 메리디앙은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실까요? 지금 전세 중이에요. 전세 놓고 계시는 거고 지금 보유 중이신 거고요. 그리고 예, 예. 강서구 영참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은 분양권 지금 보유 중이시고요. 예, 내년 3월 입주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목소리 젊으신 것 같은데 부자시네요. 집이 많으세요. 아이고. 재밌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그래 예, 월드 메리디안 갖고 계시고 이건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입주 때, 2003년에 아이고 오래되셨군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염창동 이거는 분양 받으셨어요? 분양권은 이편한? 예, 예. 예. 16년 12월에 이제 당첨이 돼서 그러니까요. 내년 3월에 입주죠. 예, 이제 입주가 거의 다 왔고. 자, 예. 그러면 분양권하고 기존 아파트거든요. 근데 예. 일단 동네 이름으로 보면 목동하고 염창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 목동을 좀 더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목동 예. 월드 이 두 개 다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시장부터는 이 부동산을 뭐 예. 이렇게 뭐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투자도 네. 저 포인트를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지금 어떤 그 정책이 나와서 뭐 이런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막 너무 급등해서 가는 것도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정기에 분명히 들어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 뭐 부동산을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다라면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좀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 얘기 드리면 좀 월드 메리디앙 요거 좀 매도했으면 좋겠고요. 예. 입주권 그 염창동 이편한 세상은 그건 좀 보유해요. 거기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렇게 결론 드리고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월드 메리디앙 그 3차라 그러셨죠? 예, 세대수는 좀 작은데 이 오목교역 초역세권이에요. 위치가 예.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뒤편으로 가면 목동 상업지 사실 저희 방송국 옆에예요. 여기가 그죠? 예. 그래서 이 오목공원 뒤쪽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쪽에 지금 뭐 그 상업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생활 편의 시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시설도 갖추고 있고 편익이죠. 상업 편익 시설 갖추고 또 역세권에 있고. 또 초역세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건 모군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그 교육 여건도 좋고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제가 매도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목동에 있는 이제 단지들이 뉴스에서 보셔서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이 허탈감, 이 규제가 들어오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현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목동 단지하고 이 월드 메리디앙 뭐 여기 주변에 있는 뭐 금호 아파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조그만 단지들이. 이런 단지들은 자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목동 아파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시세의 어떤 변동을 목동 아파트는 내리는데 우리 아파트는 오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몇 년 동안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지금 가져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동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을 올랐다고 치면 이 월드메리디앙이라든가 이쪽 주변에 있는 어떤 소규모 단지들은 그 정도 한 5, 3 이 정도밖에는 안 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항상 가족 계셔보는 거 집돌아가는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이런 아파트 자체가 막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이럴 염려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안정세는 갖고 있지만 내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거를 굳이 보유해 가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염창동 쪽에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지도를 제가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자, 염창역 근처는, 예, 자, 염창역 예, 근처. 맞아요. 요 옆에 있잖아요. 이편한. 예. 그래서 이 염창역 근처는 일단 염창역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 위쪽으로 해서 이제 마곡지구예요. 그죠? 예, 예, 마곡지구에 대한 그 어떤 수혜를 보는 지역입니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마곡지구에서 오는 이런 어떤 그 9호선 라인으로 해서 이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목동 지역 건너편에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도 되고 있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에 대한 수요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 정책 정부 하에서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도시 재생으로 가고 있고 또 이 현 정부가 뭐 작년에 들어섰지만 들어서면서도 또 도시 재생 뭐 뉴딜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면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 사업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신규 공급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런 정책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위축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거 주변에 새로운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도 뭐 염창 역세권에 굉장히 근처에 있는 거고 굉장히 입지도 좋고 새 아파트고 이런 장점을 가진 아파트들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뭐 높아 보이긴 하지만 좀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잖아요. 여기 예, 이편 안에. 거래는 안 돼 있죠. 이제 7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요. 뭐 지금 호가로, 예, 예. 호가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를 예, 한다는 게 예.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유할 부동산은 이런 것들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렇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요, 지금 수원 정자동 동신아파트 네, 304동에 거주 중인데요. 네. 저기 서동탐 파크자이 30평 음, 그쪽으로 옮겨가고 괜찮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중인 곳. 그리고요. 네네. 그쪽에 향후 가격 상승 메리트는 또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향후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동신 아파트 사시는데 서동탄 파크자이로 지금 가시려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네네네. 한 30년 된 아파트거든요. 네, 알죠. 예. 그래가지고 네. 오랫동안 살아봐도 가격이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될까봐. 신규 아파트는 예. 신규 아파트는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니 뭐 그 시장 자체를 이거 시청자분님 입장에서 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좀 전에도 좀 전 시청자분하고도 제가 그런 상담을 했잖아요. 예, 새 아파트 비슷한 갖고. 거 근데 이게 들었어요. 모든 지역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공급이 많은 지역들 이런 데는 오히려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공급이 계속 예정돼 있는 지역들은. 그래서 이걸 갖고 부동산에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동신아파트 수원에 있는 동신아파트도 안 오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파크자이 지금 가려고 서동탄 거기 있죠? 예. 예. 거기도 별로 안 오를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그래요? 얘가 오래돼서 새 아파트로 가서 거주를 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라 그러면 전 찬성이에요. 오래된 아파트에 오래 사시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뭐 조금이라도 오를 걸 기대한다 그러면 둘 다 잘 안 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나마 얘가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그나마 조금 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안 오르는 이유는 제가 지도 좀 크게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예, 지금 이 두 지역이라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수원이요. 수원 개발이 어떻게 되냐? 수원이 그 처음에는 이 지금 어디야? 이제 영통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되다가 지금 광교 쪽이에요. 수원이. 예. 이래서 왜 그러냐면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서울 접근성 그 분당선이 있고 그렇잖아요. 신분당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원의 동쪽 부분이 개발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도심이었던 뭐 이런 장안구라든가 뭐 팔달구 뭐 권성구 이런 지역들은 네. 사실 가격이 안 올라요. 희망이 따르면 여기 지금까지 와 있는 신분당선이 호메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물론 네. 이 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하지는 않아요. 밑에 쪽으로 지나가게 만약에 된다면. 근데 이것도 네. 사실 언제 될지 모르고 묘연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 아파트는 또 한 가지 뭘 기대해 보냐면 이제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재건축은 안 됩니다. 여기 그 이종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안 되고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 지금 추진하고 뭐 이런 분위기도 있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잘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분당선이라든가 어떤 이런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호재를 좀 받아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여기인데 문제는 파크자이나 이런 데는 뭐가 문제냐면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서동탄역 옆이잖아요. 파크자이. 예, 예. 여기. 그죠? 예. 1, 2차 예. 들어서는데 여기 서동탄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동탄에 지금 이렇게 보면 동탄 2지구가 지금 한 9만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지금 예, 예. 현재 입주한 거 말고도 한 2배 이상 들어와야 돼요. 예. 이 동탄 1지구가 또 한 4만 세대 있어요. 이 어떤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서동탄 아래쪽으로 해서 또 오산 세교지구도 있고요. 굉장히 예, 예. 많아요. 그래서 이쪽 왼쪽 번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파크자이 지금 뭐 그냥 분양가 선이죠. 지금 막 입주하고 예, 예. 그러는데. 그죠? 예, 예. 네. 그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새 거라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 거 사실라 그러면 여기로 가시고요. 새 거에 거주하시는 거. 근데 두 군데 다 이렇게 오르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두 지역 다 이렇게 오를 만한 지역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